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퍼스 코리아가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와주다가 오늘 찌르기봉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당하기 쉽죠.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 얘는 뭐 이렇게 맨날 찌르는지 몰라요. 아래로도 찌르고 위로도 찌르고 맨날 찌르고 그냥 어디 이렇게 찔러볼 때가 많은지 간만 잔뜩 보는 거죠. 이 기대만 잔뜩 하게 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종목 특성인데 요런 종목들이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까, 이후 시나리오도 한번 좀 그려보는 작업을 해보고 얘가 올라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에 대한 약간 고찰, 과거 사례들을 좀 살펴보면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퍼스 코리아가 그것 때문에 올랐죠. 저는 드라마를 사실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사실 잘 몰라요, 내용 자체는. 근데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요즘 그렇게 핫하다면서요. 보시면은 테마 살펴보시면은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이게 그렇게 핫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시청률이 14.9%면 굉장히 또 높은 거죠. 그래서 최고 시청률을 또 경신을 해주고 이게 또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금 먹히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드라마 하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옛날에 작년에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그거 가지고 또 많은 종목들이 들쑥날쑥하면서 움직였었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비슷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또 뭐 프랑스, 미국, 캐나다 뭐 등등 50개 국가에서 지금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를 같이 엮여 있는데 왜 엮여 있냐면 일본 유통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이 우리 오징어 게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영상 콘텐츠 관련한 애들이 사실 이 이슈가 한번 나왔을 때 지속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치는 소리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뭔가 이 이슈가, 그러니까 영상 관련한 애들이 뭔가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럼 그게 막,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 2차 전지 막 이런 애들은 2035년도까지 막 그 뭐 전기차로 다 바꾸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 이슈잖아요. 근데 영상 관련 애들은 그렇게 나올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전에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나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나올 때 슈팅을 한 번씩 보내주고 또 한동안 그 다음 게 안 나오면은 좀 쉬어가는 단계를 자주 거치는 편이에요. 이 오징어 게임 때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뭐가 있죠? 뭐 버킷 스튜디오 이런 것도 있었죠. 버킷 스튜디오. 얘도 샥 올라가고 나서 한동안 뭐 안 나오니까, 뭐 물론 증시가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안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가게 되면서 이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곤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덱스터 뭐 이런 것들도 있죠. 덱스터 같은 애들도 이렇게 샥 슈팅 보내놨다가 오징어 게임으로 한동안 이제 뭐가 안 나오니까 좀 떨어졌다가 이번에 같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테마들로 이제 같이 영상 콘텐츠로 부각을 받으면서 이제 다시 자리를 좀 살리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연출이 된다, 이런 말이죠. 뭐 또 저기 뭐 그 콘텐트리 중앙이었나요? 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올려놓고 다시 한번 이제 한동안 뒷받침 해줄 만한 이슈가 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그림이 원래 자주 만들어집니다. 근데 코퍼스 코리아도 뭐 물론 같은 맥락에서 살펴봤었을 때 이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이 파급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사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알 수가 없는데 아마 이번 파동에서 쭉 좀 더 올려주다가 그 다음 거 바톤 랠리를 받을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약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상 콘텐츠 관련한 애들이 그러면 이 지속 가능한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맨날 올라갔다 떨어졌다만 반복하는 거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이죠. 회사가 발전하면 어쨌든 주가는 장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슈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왔다가 떨어지는 건 당연히 거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무적인 부분들이 좀 뒷받침된다라고 하면은 펀더멘탈을 기초 체력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번 이슈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그건 저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얘는 앞전에 우리 아까 봤었던 막 그 버킷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재무가 엉망이에요. 다 엉망입니다. 이런 애들 보면은 재무 엉망이고 뭐 덱스터도 엉망이죠. 이런 종목들이니까 뒷심을 못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가 꺼졌다라고 해도 물론 이 정도는 잘 받아준 편이긴 합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이슈를 더 없어지더라도 뒷받침 해줄 만한 기초 체력이 없으면은 아까 봤었던 막 버킷 스튜디오 이런 애들처럼 미친 듯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매출액이 쫙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쫙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같이 움직이니까 쫙 늘어나고, 그 다음에 저기 유보율 1300%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재무가 엄청 괜찮아요. 이런 애들은 뒷받침이 충분히 될 수 있죠. 또 더해가지고 올해 7월 달인가
네, 올해 김종학 프로덕션을 품고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런 우위 선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도 지금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인수합병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 시너지가 나게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이 내년부터 제작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거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질 수 있겠죠. 이런 것들로 움직일 수 있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번 이슈 자체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진입 자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사는 건 진입 자리가 원래 다 안 좋아요. 이게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 흔히들 쉽게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야 이거 그냥 맨날 올라갔잖아. 솔직히 이때 겁 안 먹고 샀어도 여기까지 먹었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함정인 거죠. 사실 올라가고 나서 사면 원래 진입가가 안 좋습니다. 결국 여기서 산 사람들은 또 폭탄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은 진입가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코퍼스 코리아라는 종목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은 횡보 박스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게 이번 파동이 아마 좀 더 끌어올릴 것 같은데 끌어올렸다가 이 평균 곡선이 위로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바뀌게 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선 1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요 코퍼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찌르기봉이 나왔는데 보통 찌르기가 나오면 횡보 구간을 거칩니다. 최소 횡보요. 아니면 조정이든지. 보통 그렇습니다. 뭐 찌르면 조정, 찌르면 조정.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찌르면 조정. 물론 1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는 그냥 가기도 합니다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뭐 이 정확한 100%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며칠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조정이 나올 때 좀 잘 살펴보실 게 우선 거래량도 많이 나서 좀 쳐주기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얘가 원래 올라간 폭이 한 이만큼은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원래 보통은 그래요. 근데 얘가 혹시 힘이 안 죽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얘는 한 번 더 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 코퍼스 코리아를 만약에 지금 뭐 고점이 혹시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림이 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한 번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쏘는 그림이 완성이 되면서 여기를 도달하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옆으로 더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하는지 이런 관점으로 며칠은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 재벌집 막내아들 파동이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우리 또 3월달, 2월달에 감사보고서 나오는 시즌이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적인 부분들이 또 반영이 되는 시즌이죠. 그래서 그때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좀 조정 좀 거치다가 한 번 더 슈팅은 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때 관심 종목으로 살펴보는 관점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오늘부터의 자리는 사실 지금은 안 좋지만 이렇게 저는 재무가 좋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가 약간 지지구만 밟아주는 거를 이 공략을 하는 걸 선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면은 좀 장기적인 관점상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이번에 횡보하다가 올리면은 여기까지는 직행할 겁니다. 아마 이 정도 파동은 완성을 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만큼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움직이다가 이 파동이 고점 돌파하면서 넘어가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략 최고점 정도 부분까지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릴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목표가 잡으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엄청 단기적으로 이제 여기 정도 장대 양봉이 한 절반 정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죠. 여기가 이제 깨지면은 이번 흐름은 살짝 꺾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중요 구간은 요 정도를 참고를 하면서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 점까지 같이 한번 읊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신고가에 넘어간다? 그럼 마음껏 가져가세요. 진입자리는 아니고 기존 이 진입 영역이 여기 밑에 한 이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한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계속 그냥 추세 따라가지고 큰 파동 노려보는 전략도 가능하니까 요거까지 참고를 하셔서 코퍼스 코리아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선 단기 고점은 맞아요. 그래서 최소한 행보 구간은 거칠 수 있습니다. 꼬리가 찌르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이 재벌집 막내 아들 가지고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영상 콘텐츠 기업들과는 다르게 재무적으로 굉장히 준수한 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특히나 더 많다.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이 테마들이 크게 나올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펀더를 기본으로 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까지 참고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상 혹시 떨어지게 되면은 밑에서부터는 좀 더 지켜보는 전략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니 이 정도만 참고하셔서 보시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